자, 오늘부터 명상차를 논하다 이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논하다고 이제 돼 있는데 논하다 하는 거는 이제 좀 전문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다음에 세 번째로 명상차를 논하다 했는데, 부제목에 이제 행다선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차에 관계되는 이 명상책은 앞으로 많이 나오면 한 3권에서 4권 이상 더 나올 예정입니다. 얘기하자면. 4페이지에 이제 봅시다. 이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온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내 안에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이러면은 이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산 이런 그 잠재 능력, 그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나와 이웃에게 나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좋은 영향을 이제 줄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그러죠.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자, 일상생활에서 수행 과정에서 번뇌가 사라진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또오도록 수행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이제 평안한 마음, 기쁨이 일어나도록 또오르도록 수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참 명상이라 하는 게 이제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하자면 이런 거죠. 차를 얘기할 때 차연이란 말을 이제 못 써봤습니다. 차연. 차연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차를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차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 카운슬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이야기도 괜찮고 가족의 한복을 위해서도 차가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는 다양한 어떤 그 인연을 맺어주는 매개체예요. 그 차연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딱 수행하기가 차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차입니다. 그 차가 이제 매개가 된다는 거죠. 자, 머리말 한번 보죠. 경계의 바람이여 마음 받아 춤추게 하고 반응하는 마음을 자아라고 부르도다. 자아여 잠재되어 있어도 불평등의 다양한 번뇌를 불러일으키네. 번뇌여 불타는 감정이 불꽃 피우고 생각의 터널 빠지게 하여라. 온갖 스트레스, 두려운 마음, 생로병사, 괴로움 일으키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머리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 머리말은 이제 근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일미의 바다에서 건진 달 한 조각 하는 거 있죠? 이쪽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한 거는 이제 아마 편집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이 전체가 사실은, 예, 그겁니다. 머릿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자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왜 생겼느냐 이러면은 경계의 바람 때문에 생겼어요. 경계의 바람은 이제 무지, 무명을 얘기하고요. 그 무명 때문에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일어나는 게 구체적인 어떤 번뇌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자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명, 그 다음에 자아, 자아 다음에 뭐가 일어나? 번뇌, 번뇌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괴로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건 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는 무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아가 있죠. 세 번째는 번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괴로움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사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거기 요 괴로움은 이제 감각의 영역이 있는 거죠. 감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번뇌는 이거는 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아는 이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활동하죠. 자아라는 거는. 그 다음에 무명은 이제 최신청입니다. 최신청 의식이죠.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아리아식. 그리고 무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무명은 바로 최신청인 아리아식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에서 이제 자아가 등장하는데, 이건 잠재의식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 잠재의식은 이제 말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식. 이 번뇌는 대개 이제 의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식 영역에서 일어난다 해서 의식 영역.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심증이 있지만 대체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감각의 영역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표를 딱 하면은 딱 드러나죠. 저기 이제 무명을 경계의 바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집어라 그러면 의식입니다. 수행 주체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잠재의식의 문제도
최심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감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도 다 해결돼요. 자, 일미의 바다에서 건진 달 한 조각. 아니, 제목이 멋있네. 달 한 조각이 뭘까? 이는 깨달음이죠. 자, 경계의 바람은 보이고 들리는 외부의 현상들에 대한 무지로 생깁니다. 사물, 사람, 사건, 말과 행위와 감정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번뇌가 사라지면 그 즉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 경계의 바람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고 들리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면서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그 법무와 임무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대개 이제 그 내 안에 주지하는 자아가 있다고 보통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내 밖에 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항상. 그걸 법아라 그래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그 실체로서 자아 이걸 이제 얘기하죠. 그 영향을 받으면은 이제 인아가 생기는 내 안에 주지하는 자아가 있다는 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명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에 내 안에 이제 주지하는 자아라든지 실체로 자아라 하는 것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법무화가 이루어지면 임무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임무화의 그러니까 이나십의 원인이 법아집에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는 불평등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평등은 폭력,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환경 파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불평등에서 나오고 불평등은 사물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지는 나와 너를 구별하고 나누는 자아를 낳습니다. 자아는 남과 여, 사람, 동물, 귀신, 천신 등의 좋고 싫음, 높고 낮음의 차별, 불평등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불평등은 폭력의 파괴로도 자행됩니다. 호응이 모든 것에 두루하여 평등하듯이 다같이 한 맛으로서 모든 일에 걸림이 없는 것처럼 불평등의 해소는 일미를 아는 지혜와 자비 실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일미의 바다에서 건진 달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지혜와 자비에 의해 가지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 변화 같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또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하는 거죠.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단위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젊음을 유지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 시대가 열린다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약과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형상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 형상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벗어나 불사의 일미약이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춰져 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미는 일체 모든 것의 본질로서 마음의 본래 성품인 동시에 다름아 곧 진리입니다. 자, 우리 목적이 그 목적을 한다는 거죠. 자, 시를 또 한 수 읊었는데 한번
좀 깁니다. 예, 텅 빈 마음이여 허공에 꽃이 피고 져도 허공은 바뀌지 않듯이 생로병사 없어 시공간 벗어나 본래부터 자유롭도다. 변함없는 일미라네. 한 가지 맛이요. 텅 빈 마음이로다. 일미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남자로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으로 동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신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네. 인연 따라 남녀 사람 동물 귀신 천신의 모습을 드러낼 뿐 자체 성품 텀비요 공함은 변함없네. 차별 번뇌 공할 뿐이라고. 여기는 차별 번뇌가 공하다는 게 다른 건 공하지 않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텅 빈 마음 일미여 어떠한 견해 없어 세상은 본래 의미 없다네. 인생 또한 결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하다고. 창조적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이 창조적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갖 거 우리가 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전부 다 창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이 창조적 삶이 아주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텅 빈 마음 가난하다 말하지 말라. 다람마와 인연되면 무한 잠재력 무한 가능성 깨어나리니 무지가 그대로 깨달음임을 알아. 범부가 성인으로 중생이 붓다로 거듭 태어난다오. 예. 자, 차 명상은 일미를 깨닫고 체득하는 방법으로서 차를 통해 일체 모든 것을 자체 성품이 없어 텅 빈 공이라는 하나의 맛 하나로 깨뜨려 보는 명상입니다. 이게 이제 일미다슨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일미다슨이라는 말을 여기 없어요, 이 안에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미다슨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다슨일미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미다슨은 다슨일미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다슨일미 참명상이랬는데 다슨일미 참명상이 일미다슨이에요. 자, 참명상은 일미를 얻는 다슨일미 참명상이며 자비다슨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비다슨 중 기본이 되는 행다슨을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 한 판 읊었어요. 아, 제가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 문제야. 자, 선을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 몸이 편안합니다. 명상으로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모든 생명과 환경이 편안합니다. 자비다슨 참명상을 통해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예, 2002년 9월달 변조당에서 지운 합장. 요 그림 있죠, 그림. 탑 그림. 그죠?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건 차자, 다완이죠. 다완 안에 뭐가 있어요? 탑이 있죠, 탑. 탑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탑이 옆으로 좀 기울었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풍경이 달려 있잖아요. 풍경 땡그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야. 풍경 소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깨달음의 가르침, 진리 말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한 말 이런 뜻이 담겨 있어. 목차를 좀 보죠. 예. 참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그 전에 차와 명상하는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차와 명상은 이제 행다슨 플러스 그게 오색찬 명상인데 이 책은 행다슨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행다슨을 더 확장판입니다. 예. 그래 차와 명상의 확장판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차와 명상의 특징은 오색찬 명상이 들어간 특징이고 이 책에는 오색찬 명상이 빠져 있습니다. 행다슨만 있어요. 오색찬 명상은 따로 이제 그 한편의 책을 만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리시킨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차 명상을 전문적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차 명상학이기도 해요. 한데 왜 전문적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가야만 차 명상이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학문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 행다선을 통해 가지고 수행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행다선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수행이 다양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참 명상은 대부분 옛날 다도라든 다리를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명상 내용에는 참 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법만 있어요. 선법이 없죠. 참 명상은 선법을 얘기하는 거지 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매개로 한 선법입니다. 그래서 다선하고 선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내는 것은 참명상 하려면 적어도 이 안에 이 내용이 하고 좀 부합되면은 참명상이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다습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겁니다. 그 참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2장은 참 명상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참 명상 도구는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이 도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 도구라 하는 말이 뭐냐면 방편을 얘기합니다. 방편. 도구는 이제 방편입니다. 예. 자, 깨달음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연꽃찻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꽃찻잔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행다선 안에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이 들어가 있어요. 집중 명상하는 것, 사마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 분석에서 통찰하는 이파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꽃찻잔을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네, 그럼 최종적인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도 느낌, 이미지, 감정, 생각, 언어 이런 것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키는 도구로서 직관과 분석 사유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자비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비심은요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은 또 샤띠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참명상 할 수 있는 이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죠. 제3장에는 참명상의 종류와 해통입니다. 명상 단계와 관련되는 참명상 이름이 있고요. 명상 그 다음 방법과 관련되는 이름이 참명상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다르마와 관계되는 참명상 이름이 있고, 그 다음 해통이에요. 그 다음 제4장에서는 이제 참명상의 4가지 틀과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참명상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명상의 4가지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직관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상상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방편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구체적으로 참명상은 이런 틀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참명상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참명상의 4가지 틀 내용은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야기가 있고 상상이 있고 직관과 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참명상의 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겁니다. 좀 다르게 좀 얘기하면요. 차 명상은 종합 명상 박물관이라 해야 되나? 백화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다양한 명상 방법을 제시를 하고. 왜 그러면 다양한 명상 방법을 제시를 하느냐 하면 차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차는 다양한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다양한 그걸 갖고 있어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뭐 찻잔이라든지 다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90년대에 중국 참 많이 갔어요. 방학만 되면 중국에 가가지고 불교에 관련되는 사찰이나 동굴이라든지 답사를 하면서 돌아올 때는 뭘 갖고 오는가 딱 두 가지밖에 안 가져왔어. 다른 살 게 없으니까. 하나는 다관, 또 하나는 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관도 막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차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 명상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 맛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찻잔 같은 거, 차상 이런 문제, 그다음 옷 입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차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차 명상도 다양하다. 그럼 기본적인 차 명상이 몇 개나 되나 한 12가지가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응용하는 명상법이 몇 가지 되느냐 50 내지 60여 가지의 명상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다선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보통 이 답법을 얘기하면은 각 해마다 답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해마다 다 답법이 다르지만은 차 명상이 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답법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럴 정도 다양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하나로 해통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 명상의 특징이에요. 이 해통이라는 게 여기다 쓰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해락하는 뭘 했자 다양한 것을 하나로 모아서 통하게 한다 하는 거죠. 제가 노스님에게 정강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죠. 예, 불법은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꿰뚫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해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참 명상 방법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로 꿰뚫어서 통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통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명상 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참명상의 수단과 결과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명상 수행 단계. 이 책의 특징이 뭐냐? 명상차를 논하다 특징을 뭐라 하느냐 이러면 여기에서 정리한 거는 이 특징이 다양하게 많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그 틀 속에 탁 집어넣어서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차명상의 수행 단계예요. 명상 단계라 해야 되죠. 그 경환공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장 일각의 다실 명상. 여기서 6장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일각 다실 명상은 수준으로 보면은 2급 수준의 일각 다실 명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틀만 제시해 놨습니다. 이거 익혀지면은
그 다음에 일각다실명상 안에 참명상이 또 달라집니다. 일각다실명상 안에 기본적인 참명상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러면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간다 보면 틀림없어요. 기본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명상 정원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이 있고요.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이 있고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 있고 자비다선 명상 정원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마다 명상법이 하나씩 들어간다면은 4개 명상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일각다실 명상을 하면은 기본에 4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각다실 명상 이 자체가 또 하나로 해통해서 하는 명상이 되겠죠. 하나 속에 4개 있다 이러면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 명상법에는 4개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은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수행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았어. 차츰차츰 수준을 옮겨야죠. 그 일각다시 명상은 1급 수준이 또 일각다시 명상이 있고요. 전문가 수준의 일각다시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수준의 일각다시 명상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2급 수준의 일각다실 명상을 하면 다른 건 다 쉽습니다. 예. 자, 제7장에 이제 행다선이 있어요. 예. 이 행다선에 이제 문사수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장에 그런 이제 주인과 손님의 경계, 다선일미차 명상이에요. 다선일미차 명상의 다른 이름은 일미다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선일미차 명상이라 말 쓰는 거는 다선일미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차 명상입니다. 줄이면 일미다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오래도록 여기다 경환, 공환 4단계의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수행할 부분이라고 봐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한 부분만 수행하고 고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 올라가고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체 내용을 몇 번 숙지하면은 이걸 수행하기 어렵진 않다 이래 봅니다. 제9장은 행다선의 체험 사례에 대해서 쭉 얘기해 놨습니다. 자, 제1장 차 명상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왔네, 이죠? 자, 이제 19페이지. 그 옆에 18페이지에 시가 있네요. 한 잔의 차를 마실 때도 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차향과 차 맛에서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치기로 하죠. 이 차 역사가 거의 5,000년, 또 올라가면 6,000년 정도 돼요. 처음에는 이 차를 마실 때는 약으로 마셨어요. 차락하는 게 이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당뇨 같은 게 있으면은 보이차라든 녹차라든 이런 차를 마시면은 당뇨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커피도 이 당뇨 수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났던 분의 남편이 차 선생님인데, 상해에서 오래 이제 사셨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차 선생이니까 그 차 맛을 감별하는 이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애도 남편한테 이제 남편 있으면 같이 차를 마시고 이런 차를 즐겼는데, 아마 그 부인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달달한 걸 좋아하기 시작해서 단 걸 먹기 시작했고 당뇨가 와버린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차는 달달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은 이제 퇴원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조금 이제 아직까지 좀 이상이 있어서 치료받는데, 당이 오면은 어떨 때는 발가락이 썩어서 발가락이 잘라내기도 하고 눈이 실명하기도 하고,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설적으로 차는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주죠. 이 당 수치를 이렇게 아주 낮춰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암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부터 약으로 복용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음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에서 음료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문화로 발전한 거예요. 차 문화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오는가 하면은, 내려오다가 스님들이 이제 차 마시는 풍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아니 스님들은 왜 차를 마실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운이 있어요. 이 커피에는 기운이 없어요. 열매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성질이 있는데, 반대로 차는 발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발산하는 성질은 뭔가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래, 차를 마시면은 기운이 없던 사람도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이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수행하는 데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집중을 하려면 기운이 없으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되고 그 98년도에 중국의 그 남보타사의 볼일 보고 이제 여러 스님들을 같이 갔거든요. 오면서 남하차에 들러가지고 들렀는데, 저녁 무렵에 도착했는데 그 지객 스님이, 아니 한국에서 멀리 오시고 이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녁에 같이 정진합시다. 그래서 이제 선방에 내려갔는데, 그 선방이 유명한 선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허운선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선방이 돼요. 찻잔이 탁 떨어져 미끄러 떨어져 땡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분이 허운선사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선방에 이제 자리 잡고 앉으니까 뭘 내오는가 하면은 땅콩 선느다 하고 찻잔 조금 큰데 차를 한 잔씩 다 주는 거죠. 우리가 일행이 4명이고 그쪽 스님들하고 해가지고 그 큰 선방에 다 앉아서 차를 한 잔, 땅콩 먹고 차를 마시고는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늘 지대방에는 차 도구를 갖다 놓고 늘 스님들 차를 마시고 이러는데, 중국 여기서도 이 선방에도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차를 마실까 하면은, 차에는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의식을 각성시키는 게 있어요. 그만큼 번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분도 있지만 차 자체 같은 기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있을 때 수행 정진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집이 들어와서 스님들이 차 마시는 쪽으로 발전이 수행하고 관련돼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다선이에요. 다선 일미라 나오는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참선 선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자연히 다선으로 이제 여기 선이 뭐냐 하는 게 있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이제 말하면은 명상이죠. 또는 이제 수행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명상이라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상당히 격이 있는 용어를 씁니다. 격전이 있는 용어를 써요. 선할 때. 다선하세. 그 여기 뭐냐는 거지.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허물어지게 하는 거죠. 모든 장벽을 없애요. 이게 선이에요. 그럼 어떤 장벽을 없애느냐 이렇게 하면 저 선은 문화의 장벽을 없애요. 인종의 장벽도 없애요. 네, 얘기하자면 계층 간의 장벽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틀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차를 통해서 선수행을 한다 이러는 것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해놨습니다. 밑에 두 번째 단에 보면 선은 특정 지역에는 문화의 한 흐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틀, 고정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삶의 궁극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여기에 뭐 차 마시는 뭐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차는 그 기운이 있어서 수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데 차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차는요 요거 딱 마시면은 뭐하고 접촉됩니까? 혀하고 딱 접촉이 딱 돼요. 차물이 그 다음 맛이 탁 생기는 거야. 예. 향기는 어때요? 향기는 코하고 딱 접촉해서 향기에 대한 그 후각이 딱 일어나죠. 찻잔에 딱 잡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촉각이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은 차를 통해서 모든 인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차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 우리는 모든 걸 만남이 이루지. 만남을 인연이라고 하는데 만남의 인연을 파악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연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걸 딱 축소해가지고 차를 통해가지고 모든 만남을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차를 통해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한 잔의 차를 마실 때도 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연과 차 맛에서 삶의 진실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 마심이 하나의 생명 살림이 될 수 있다면 이때 차는 선과 한 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선일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다선이 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선 뭐냐 이거죠. 이 선이라 하는 말은 인도 말이 디안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선이라 하는 말은요. 근데 이 디안나라 하는 말이 이제 유럽으로 갔을 때 이거 메디테이션이라고 있죠. 메디테이션이 다시 동양으로 왔을 때 명상이라고 다시 불렀던. 근데 디안나의 사투리가 제안나입니다. 제안나. 제안나를 중국말로 하면은 선나가 되겠습니다. 나자를 빼버렸거든요. 선 이런 거죠. 그런 거 보면 명상이나 선이나 그 어원이 같은 디안나에서 출발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 하는 거는 그냥 명상에 대한, 명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세 번째 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마타는 지로 번역하는데 그칠 지자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생각의 흐름을 거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고, 이파사나는 관어로 번역하는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을 인연과 조건을 꿰뚫어 보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활을 쏠 때 사마타가는 그 표적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이고, 이파사나가는 움직이는 표정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선의 선이 사마타 이파사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은 지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와 간을 함께 닦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 함께 닦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관상수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 조사선, 간화선, 지관상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선 하는 건 고요할 선자죠. 신구의 삼업을 고요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입이 고요해지고 몸이 고요해집니다. 신구의 삼업을 고요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어디 될 거예요? 반대로. 고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늘 대상이 반응하며 산다는 얘기. 대상이 반응을 하면은 반응하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의 감정의 생각이 덧붙이 적어서 또 얘기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집에 가서 그 생각만 해요. 그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럼 막 번민을 하죠. 만일에 번민을 준 거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씹어 돌린다 해야 되나? 온갖 약점을 다 잡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상대의 약점 잡아가 나쁜 걸 봐야만이 자기 당한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이 조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하지 못하니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 아프면 몸이 이제 아프거든. 그래서 생긴 게 뭘까? 약국이 생기고 병원이 생긴 거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럴 때 이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마음을 안정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번민이 있을 때 차는 이제 그런 그 카페인, 테아닌 이런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 뇌파를 그 베타파의 알파파로 바뀌고 차를 마시. 그럼 몸이 이완이 되면서 마음이 그만큼 좀 편안해집니다. 이야기하자면. 저는 커피도 좋아하지만 차도 사랑하거든요. 커피보다 차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커피가 다양하듯이 차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너무 빠져버리면 배추파리가 많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도 뭐 다양하기 때문에 커피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훨씬 그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차 마시는 게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차 한 덩어리 사면은 뭐, 계속 하루 정도는 마시잖아요. 커피는 딱 한 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끝내고, 그 다음 진중하게 이야기할 사람은 차를 내서 차를 마시면 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상이 바쁜 사람에게는 커피가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차가 좋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역설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이 드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차를 마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래도 너무 바쁘고 이러면은, 커피가 훨씬, 기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차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차 먹는 방법을, 새로운 걸 하나 또, 예, 제가 만들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에스프레소 있잖아. 커피 에스프레소 굉장히 쓰잖아요. 차도 그렇게 마실 수가 있어. 커피는 쓰기만 한데, 차는 쓴맛 속에 단맛도 있고, 다양한 맛이 있어요. 똑같이 쓰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맷돌 있잖아, 맷돌. 맷돌. 맷돌아 차잎을 넣어가 갈아. 커피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커피가 나오면 이것도 갈아. 갈아서 거기다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물을 이제 이만큼 차도 이만큼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액과 같은 것이죠. 에스프레소 같이.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써요, 이것도. 근데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맛있어. 간이 단맛이 있고 미묘한 찬맛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구상했던 차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 몇 년 전에 오석으로 만든 맷돌을 하나 구입한 거야. 미리. 그걸 내어다 처박아 놓고 안 쓰다가 드디어 끄집어내어서 갈아서 마셔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맛이 참 맛이 좋아가지고. 원래 이제 노반장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쓴맛이 일품인 노반장. 어떻게 먹는가 하면 그 안에다가 예, 차를 우려내고는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달콤한 아이스크림 넣어서 맛이 맛있어요. 예, 이게 이제 차를 마시는 재미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차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함을 가지는 게 훨씬 좋다. 얘기하죠. 그렇다고 차 마시는 방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법을 전개하더라도 그 속에서 알아차림이 들어가 있으면 참 명상이 됩니다. 자기가 배웠던 답법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저의 차를 마시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차잎을 갈아서 한번 마셔보기를. 옛날에는 전차라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끓여서 마셨다 하더라고. 예. 끓일 전자 넣어가지고 전차. 그냥 주전자 넣어가 푹 끓여가지고 마신 그런 건데,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하여튼 그 차를 우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진액같이 조그만 컵에 담아서 마시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싫으면 거기다 물을 보면은 또 이제 그냥 물이 마시던 그 맛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혀를 통해서 말과 생각을 뜻나는 것이 다선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으로 인해 몸과 입과 그리고 뜻이 고요한 것이 선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단순히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 현상계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몸도 마음의 현상이요 삼라만성 우주 그대로가 마음 자체 성품입니다. 이것이 선의 마음이 그 마음은 움직임이 없어 고향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부동적각이에요. 자,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심체가 염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우리 마음의 바탕은 마음의 움직임을 떠났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면 바로 열반인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각적 부동이라 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 마음 움직임이 멈춰진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새끼손가락 잡고, 자, 이래 천천히 제끼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제끼면 어때요? 아픔이 오죠. 그죠? 그러면 뭐가 아프죠? 네, 손가락이 아프죠? 네. 자, 천천히 놓으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정말 맞을까? 손가락이 아프다는 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마음이 그래서. 아픔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은 마음이잖아. 촉각이잖아, 아픔은. 그렇잖아요? 촉각은 마음에 속합니다.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손가락이 있지 않느냐고. 그럼 정말 손가락이 있느냐고. 전자현미경 갖다 들다 보면은 아마 세포가 보일 거예요. 세포는 DNA로 이루어졌죠.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을 더 파고 들어가면 원자 분자가 나옵니다. 원자 분자를 또 쪼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결국 아프다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합체에 의해서 아픔이 생기는데 그 아픔은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죠. 마음이 아픔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 아픔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결국 마음이 표현된 세계니까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소리죠. 아마 반론을 편다면 이렇게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뼈마득이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도 뭐 뼈마디든 손가락이든 그래서 이걸 이 새끼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이라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사물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럼 손가락의 이름을 빼버리면은 손가락이 지시된 이 사물이 있다. 사물도 보면 여러 가지 피라든지 피부 조직이라든지 뼈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건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지. 예, 진승스님 어때? 이해됐죠? 그렇답니까? 그렇게 마음이 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해도 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내 밖에 다 따로 있는 것이다고. 논리적 분석을 해줘도 그렇잖아요. 그래, 그 고정관념 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냐, 법집이라 그래, 법집.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하죠. 23페이지 끝에 보면은, 그 대선 기신은 소위 이런 얘기입니다. 크다고 하자니 아주
미시한 작은 세계 속에도 들어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작다고 하자니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있다고 하자니 끝없이 사용해도 비어 있고, 없다고 하자니 모든 사물이 이 마음을 타고 생겨나네.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우주를 넉넉함이 크다고 하니까,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24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